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이었던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고 2일 한국에서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독일의 기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에서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우리는 힘의 법칙이 아닌 규칙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유엔사에 합류해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show unity. We need to stand firm against those who want to undermine peace and stability, against those who attack our common order. 폴 러케메라 유엔군 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 합류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인도태평양을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앞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피스토리우스 장관과 회담을 갖고 독일의 유엔사 회원국 가입으로 대한민국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새 동반자를 얻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사의 회원국으론 새로 합류한 독일 외에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8개국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트 응우엔 국방부 대변인은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 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의 이 다국적 노력에 기여할 귀중한 전문성과 재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일이 유엔사에 합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일의 헌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는 평화적 협력의 기반으로서 규칙의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가 중요하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이었던 독일의 이번 유엔사 가입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8년 독일을 한국전쟁 의료지원국으로 인정한 지 6년 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영내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경고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대선 전후로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최근 인도태평양 순방 중 도쿄에서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한 것을 거론하면서 당연히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행동이 주제였으며 그것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항상 한국, 일본,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잭 리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미한일 3국이 최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프레임워크에 서명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이를 성명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주 미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안보 협정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한일의 새로운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은 세 나라의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신뢰를 구축하고 영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정치가 아닌 휴머니즘을 보여줘 반갑다면서도 북한 선수들이 강압적인 북한 정권의 법규 때문에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한편으로는 올림픽 행사에서 자연스러운 일로 북한 당국이 그들을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중국과 북한, 한국 선수들이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걸고 다 함께 자기가 직접 사진을 촬영한다는 뜻의 셀카를 찍었습니다. 한국의 임종훈 선수가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들어올리자 한국과 중국 선수들은 셀카에 익숙한 듯 환하게 웃었고 북한의 김금용 선수는 살짝 미소를 보였지만 리정식 선수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후원사인 한국의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빅토리 셀피 순서가 올해부터 생겨 이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한국 선수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경직된 채 움직이던 북한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과 셀카를 찍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감동적인 장면이라며 대대적으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하는 가운데 나온 장면이라서 이 사진과 영상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자들과 해외 주재 중국 공관, 관영 매체들도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31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X에 이 사진을 게재하면서 스포츠로 하나 되는 올림픽 정신을 진정으로 구현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기쁘면서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것이 체육이지만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제 휴머니즘의 그 장르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 외부 정보를 받다고 해서 젊은 학생들을 막 사용하는 그런 무서운 것에서 나온 그 젊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곳에 와서 한국 선수들과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것 같아요. 10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해 6년 전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폴 리 씨는 자유세계 사람들에게 셀카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북한의 청년들이 매우 힘들다는 소식을 받고 있어 한국 선수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두 선수가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우려했습니다. 임종훈이는 한국인 문화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은 정권이 흔들리고 하니까 아야 그 통일에 대한 딱이 트기 전부터 그냥 지금 잘라버리려고 지금 거기 경기 나가서 한국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다 타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정은이 사상과는 뭐 많이 다르니까 그래도 그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내 탈북민 1호 박사인 조셉 한 프레리뷰 A&M대 교수는 북한도 많이 변해 청년들이 셀카를 찍지만 해외에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도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그걸 철저히 막으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막을 수가 없죠. 근데 행동 하나로서 가족도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많이 조심하죠. 그런데 북한은 하루빨리 그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통일은 아니더라도 남과 북이 그러니까 대만하고 중국처럼 이렇게 왕래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 복싱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를 지낸 한국의 한설송 씨는 열악한 상황에서 메달을 딴 북한 후배들이 자랑스럽다면서 그러나 은메달은 김정은 덕분이 아니라 자신이 땀으로 성취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고향의 선수들이 입상하고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한데요. 그게 그들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노력한 땀의 대가로 따낸 메달을 그 메달을 즐기는 그 감정이었으면 좋겠고요. 한 씨는 또 평양에서는 한국보다 더 나은 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경직되지 말고 당당히 임하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다며 셀카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리정식과 김금용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짤막하게 전했지만 화제가 되고 있는 셀카 사진은 물론 시상식 장면도 1일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다시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수해 현장 시찰에 나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 반입 금지를 거듭 지적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수해로 생계를 잃어 고통받고 있다면서 복구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의주 일대 현장 시찰 모습입니다. 최근 폭우로 신의주 일대에 가옥 지붕까지 물이 들어차는 등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자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보도인데 당시 김 위원장이 일본 토요타사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LX600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미국 판매 기준으로 신차 가격이 미화 약 11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 제품으로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피해 현장에 고가의 수입 외제 차량을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국무부는 2일 B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운송 차량 공급과 고급 자동차 공급을 모두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렉서스 차량이 북한에서 잇따라 포착되는 것과 관련해 BOA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 미주 본사에 여러 차례 질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요타 측은 앞서 지난 3월과 4월 자사 차량이 김 위원장의 이동 행렬에서 포착된 데 대해서는 토요타는 수출 통제 및 제재법을 포함해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 및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BOA에 밝혔었습니다. 사치품인 고가 차량뿐 아니라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 사치품 조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탈북민 출신 전문가는 김 위원장 비서실 직속 인력들이 대리인을 통해 중국과 유럽 등지에서 고가의 차량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치품을 막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이제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 나 있는 북한 커넥션의 이 계좌 동결에 대해서 더 많이 힘을 쏟는 게 그 사치품 중단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은 2일 북한의 수해 규모 파악과 지원 계획에 대한 BOA의 질문에 우리는 지난 주말 신의주시와 의주군 일대에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식적인 사상자 보고는 아직 없지만 북한의 피해 지역 내 주민들이 생계 수단을 잃은 데 대해 위로를 보내며 우리는 장기적인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으로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당국의 국제단체 복귀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압록강 홍수로 큰 피해를 본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미국 내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거주하는 김마태 씨는 자연재해를 겪는 이웃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세계 보편적 현상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남부에 사는 조성우 씨는 신의주 맞은편인 중국 단둥은 큰 피해가 없는 것을 보면 북한의 잦은 홍수는 인재라면서 김정은 정권이 국가 자원을 재해 방지 등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투자하기보다 무기 개발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등 보여주기식 정치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서 사회 안전상을 경질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한국 매체들은 정부 당국자 등을 인용해 1,000명 안팎의 북한 주민들이 실종됐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시아와의 수감자 맞교환으로 풀려난 미국인들을 한밤중 직접 마중 나가 환영했습니다.
미국 해병대 출신의 폴 윌런 씨와 알수 쿠르마셰바 자유 유럽 방송 RFE 기자 등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밤 11시 45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처음 내린 윌런 씨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했고, 이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차례로 포옹했습니다. 또 쿠르마셰바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과 인사한 뒤 가족에게 달려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게 다가가 쿠르마셰바 기자의 딸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기환자 3명이 가족들과 재회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들에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석방 과정에 협력한 동맹국들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를 모스크바 브누코보 2공항에 나가 수감자 교환으로 서방에서 풀려난 러시아인 8명을 환영했습니다. G7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베네수엘라 당국에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 투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28일 평화적으로 다수의 투표권을 행사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우리의 연대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외 독립적인 참관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와 선거 과정의 진행 방식, 특히 최종 투표 집계 과정에서의 불규칙성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가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거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선거 당국이 모든 관련 정보를 야권과 무소속 선거 참관인들과 즉시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전화회담에서 같은 내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은 지난달 말 실시된 대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51.2%의 득표율로 44.2%를 득표한 에드문드 곤잘레스 우르티아 후보를 누르고 3연임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곤잘레스 후보가 70%가량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난 출구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베트남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이를 성명을 통해 양국 합동훈련을 위해 필리핀에 베트남 해경 선박을 파견한다면서 베트남 해경의 선박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며 구조와 화재 예방 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AFP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해경 선박은 오는 5일 마닐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페르디난도 마르크스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1월 베트남 방문 당시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경 간 협력을 증진하고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 기자 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를 성명을 통해 알자지라 소속인 이스마일 알굴 기자가 하마스 정예부대 누쿠바 소속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알굴 기자가 하마스 대원들에게 그들의 작전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가르치는 등 이스라엘 군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촬영, 홍보하는 일에 관여했다면서 현장에서 그의 활동은 하마스의 군사 활동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자지라 측은 알굴 기자와 촬영 기자가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 당일인 지난달 31일 가자시티에서 하니의 의장의 집을 촬영하던 중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는 성명을 통해 어떠한 증거나 문서 또는 영상도 제공하지 않은 알굴 기자에 대한 비난을 규탄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지난 1일 열린 하니의 의장 장례식엔 팔레스타인과 이란 국기,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 깃발을 흔드는 수천 명의 추모객들이 참석했으며 하니의 의장의 시신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로 운구된 뒤 안장될 예정이라고 하마스 측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